제주반도체는 소형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건영님께서 어제 실시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250%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시장 주도주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수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있지만 아마 종목들이 달랐을 거예요. 2024년 주도주 핸들림을 활용해서 아직도 매수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매수를 해봐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안녕하세요. 투자는 훈련이다. 주린이 교관 주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이유를 한번 차트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 이제 제주반도체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제주반도체는 소형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건영님께서 어제 실시간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250%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제 250%였기 때문에 오늘은 8%가 상승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복리 효과로 인해서 더 큰 수익률을 누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제가 중소형주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보여줘도 이렇게 단기간에 250%의 수익을 주기는 솔직히 좀 어렵거든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중소형주들이 먼저 치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주보다. 그리고 시장에선 반대로 대형주가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뒤따라가는 중소형주가 발생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는 다르다라는 거죠. 제주반도체는 먼저 치고 올라가는 반도체 종목으로 아주 강한 소형주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고가가 신규 상장하고 나서 첫날 신고가를 쓰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고 이 박스권에 갇혀서 10년 이상을 계속 올라가면 내려가고를 반복했지만 이번 반도체가 이제 시장에서 주도주가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마지막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이게 중소형주의 매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나는 중소형주 투자는 절대 안 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중소형주 투자를 잘하면 여러분들의 시드머니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중소형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잘 발굴을 해야 되는 분명히 단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에 납품을 하는 회사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그 대형주가 갑질을 한다거나 나 니네 회사 제품 이제 쓰지 않고 다른 회사 제품 쓸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된다거나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해나가야 되지만 그래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회사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중소형주라면 투자 메리트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문건영님 분명히 다시 보기를 하실 것 같아서 제주 반도체 수익을 축하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BCNC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최근에 너무 BCNC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고 편집본에도 올려드리고 쇼츠에도 올려드리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BCNC에 대해서. 근데 그 차트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계셨죠. 결국에는 오늘 52주 신고가를 쓰는 모습입니다. 이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가 빨간색, 자, 이거 보시면 빨간색이잖아요. 매수하면서 강하게 신고가를 달성을 해줬어요. 이날. 이날이 언제냐면요. 2023년 5월입니다. 5월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신고가를 달성해주는 모습이었지만 운봉이 나오면서 누군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다시 깊게 한번 눌리고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의 바닥까지 또 윗꼬리를 달고 이 앞전에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23년 12월 20일이에요. 이날 수요일 날 또 윗꼬리를 달고 매물대를 소화하는 과정으로 보였고 여기서 한 번 더 눌림목을 형성할 때 여기서부터 매수 의견을 지속적으로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새로운 신고가를 달성했기 때문에 BCNC에 물린 가족, 우리 구독자 가족분들이라면 BCNC에 물리신 분은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처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내가 사고 싶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실시간을 열면서 지속적으로 BCNC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파 매매를 시도한 종목이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합성 쿼즈를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회사이고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설명해드리면서 BCNC에 대한 종목을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준아가 오늘 뭐 샀냐 그거부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AD 테크놀로지 없다. 나는 없다. 여러분들이 수익을 저 대신 좀 누려달라. 새로운 충분히 이전 매물대를 뚫고 새로운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주주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대신 수익을 좀 누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신규 매수를 해봤습니다. AD 테크놀로지를. 뭐 물론 뭐 몇백만 원 정도 사봤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전 고점에 매물대를 뚫으려고 이제 시도했잖아요. 여기서 언제예요? 26일, 27일 날
윗꼬리를 달고 이 매물대를 돌파하는 과정에서 돌파 시도를 했지만 당연히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보시면 2년 넘게 물타기를 했어도 2020년이니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34,900원짜리가 12,000원까지 떨어지면은요. 너무나도 보유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내 본전만 와라. 내 본전만 오면 나는 진짜 이거 지긋지긋해서 나는 팔 거다. 자, 그래서 내 본전이 오면 팔고 나면 더 올라가. 이거는 우리는 좀 저렴하게 샀으니까 AD 테크놀로지를 2만 원대에 샀어요. 잘 사신 거죠. 2만 원대에 잘 사셨으니까 괜찮아요. AD 테크놀로지를 1차 매수를 해봤어요. 만약에 좀 눌려서 3만 원, 2만 9천 원 초반까지 들어와 준다면 2차 매수를 할 것이고 들어오지 않고 또 시원하게 올라가 준다면 강하게 돌파해내는 거 보고 돌파하는 거 보고 조금 더 비싸게 사볼까 합니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매출이 삼성전자의 40%가 삼성전자에서 나오는 매출이라고 볼 수 있어요. 텔레칩스도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강한 조정이 안 나옵니다. 왜냐면 매물대가 이미 없어요. 매물대가 없고 시원하게 다 신고가를 써준 종목이기 때문에 강한 조정이 안 나오니까 이런 종목들도 계속 잘 보유하고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에로티 백큐움도 이렇게 다 끝나지 않는 종목이라고 최근에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며칠 전에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봤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굳이 추가 매수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고, 시원하게 상승이 나온 다음에 조금 더 비싸게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추가 매수 의견은 안 드렸지만, 저는 만족할 만큼의 수량이 없고 평균 단가가 워낙 낮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더 추가 매수를 해본 종목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상승 추세 타고 올라가기 시작하면 금방 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도체 대장 종목들이 당연히 상승을 보여주면 더 강하게 상승해줄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 중에 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다면 그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해보면 좋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또 ENF 테크놀로지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3만 원대는 갈 수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바닥에서 치고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 주는 모습입니다. 대덕전자는 어떤가요? 대덕전자도 추세는 잘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보합이네요, 지금. 어제랑 보합이기 때문에. 대덕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시장 주도주는 여러분 아무리 여기저기서 떠들고 시끄러워도 시장 주도주는 누구나 매수해서 누구나 수익을 볼 수 있는 업종군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종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강하게 제주반도체처럼 소형주가 먼저 치고 나가서 좀 더 강하게 가는 종목들이 생겨요. BCNC 52주 신고가 쓴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발굴하셔가지고 몇 종목 포트폴리오에 담으셨다면 바닥에서 이제 막 출발하는 종목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BCNC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장비 관련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제가 AI 관련 종목들 해서 대형주로는 삼성 SDS도 최근에 관심을 갖고 매수를 했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이제 배당락 나오고 하면서 깊게 눌렸는데 요 정도 눌림목은 걱정할 거 없다. 이제 얘도 이렇게 차트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바닥에서 출발하는 종목입니다. 주주나 중소형주만 매매한다면 아니에요. 저도 대형주도 매매를 합니다. 그렇지만 중소형주 위주로다가 포트폴리오를 더 많이 구축한다라는 거죠. 네페스아크는 오늘 조정받으면서 매수 기회를 좀 주네요. 저도 이제 그 먼저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만약에 매매를 해가지고 매수해서 수익을 빨리 보면 또 바닥에서 출발하는 또 종목들을 또 매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다 눈여겨서 보고 있고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살펴봤죠? 자, 뭐뭐 봤죠? ENF 테크놀로지, AD 테크놀로지, LT 백큐, BCNC 그리고 먼저 치고 나간 제주 반도체 살펴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당연히 시장이 좀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어제도 썸네일에 말씀드렸지만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같은 종목들도 지금 매집을 꾸준히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좋지만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삼성전자에 납품을 많이 해서 매출을 잘 일으키고 있는 그런 AD 테크놀로지나 BCNC 같은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로봇 관련주 얘기하셨죠. 제가 이렇게 또 다 써가지고 와가지고 여기 메모장에 보고 싶은 종목들을 이렇게 다 써왔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그 종목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미래산업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반도체는 2024년 주도주로서 AI 반도체 이런 관련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거지만 로봇이나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우리 눈앞에 실현되지 않은 물론 눈앞에 보이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막 눈앞에서 다 모든 것들이 로봇이 하는 시대가 아니고 모든 것들이 다 AI 시대가 아닌 것처럼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을 잘 해나가면서 미래 산업에 투자를 하는 기업, 이 본인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미래 산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매수했다면 이렇게 꼭 뭐 2000% 된다라고 확신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정 부분은 그 기업이 그 로봇들, 예를 들어 로봇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로봇들이 막 우리 눈에 막 전기차처럼 보일 때쯤 되면 드론 택시들이 하늘을 막 날고 다닐 때쯤이 되면 그 종목들도 많은 상승을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무기 관련주로도 볼 수 있지만 드론 택시 관련주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미래 산업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해성 TPC는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막 바닥에서 출발한 종목이에요. 이거 뭐 올랐다고라도 할 수 없어요. 수익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팔고 싶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이 해성 TPC 같은 경우에는요. 기업 분석을 함께 살펴봐요. 자, 보죠. 여기 수직 및 수평 이동 수단인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핵심 부품인 승강기용 감속기를 생산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특수 감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을 제조 로봇용 고밀도 사이클로디 감속기, 풍력 발전용 사이클로디 감속기 등의 연관 분야로 확대 적용하여 신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 오직 감속기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물론 감속기가 해성 TPC만 하는 건 아니에요. 해성 TPC 말고도 SPG도 감속기 부품 개발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이에요. SPG도요. 감속기라는 게 꼭 해성 TPC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로봇 관련 종목으로도 SPG, 그리고 해성 TPC,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 이렇게 메모장에 적어 왔는데 우리는 해성 TPC가 있으니까 해성 TPC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얘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도 잘 해나가고 있고 로봇 관련 그 본인이 하고 있는 걸로도 로봇 관련으로도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차트도 이렇게 보시면 박스권에서 제대로 상승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상승이 안 나오지만 물론 이 9,000원대를 시원하게 돌파를 빨리 해줬으면 좋겠지만 돌파를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몰라요. 그리고 돌파를 못 해준다면 여러분 말씀대로 내 본전까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5,000원이 얘 바닥이에요. 얘가 5,000원은 항상 지킵니다. 이때부터 언제냐면요. 2022년 자 5,400원 정도니까 2021, 자 2023년 그리고 최근에 여기 어딘가요? 최근에 쌍바닥이 2023년 10월, 11월 6,000원, 5,000원대만 오면 누군가 매수를 해주면서 이 5,000원대의 바닥은 지켜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자리만 오면 누군가 때려요. 8,000원대, 9,000원대만 오면 누군가가 계속 매도를 하면서 얘가 주가가 들락날락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는 매매를 할 것인가 나는 투자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테리님처럼 제주반도체 같은 거 이게 투자한 거잖아요. 투자해서 기다렸고 그 지긋지긋한 변동성을 겪었기 때문에 문건영님처럼 250%를 견뎌낸 거거든요. 근데 제주반도체도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절을 견뎠기 때문에 이런 수익률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투자할래. 그러면 나는 이 회사가 정말 변동성을 겪던 말던 이제 종목을 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매매를 할 거면 차트를 분석해서 기술적 분석상으로 여러분들이 돌파 매매나 스윙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매매를 하는 거고 이런 종목들은 뭐 이제 막 바닥에서 요만큼밖에 안 올라왔어요. 그럼 5,000원에서 뭐 8,000원까지 올라와봤자 얼마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8,000원만 되면 누가 계속 때리니까 또 오늘도 8,000원 넘어갔다가 또 주춤하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정말 여러분들이 로봇이 정말 돌아다닐 때까지 잘 투자를 하게 되면 이 변동성을 몇 번이나 더 겪을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을 해서 나중에 진짜 나중에 2만 원까지도 가 있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5,000원에서 2만 원 가봤자 뭐 4배 아니에요. 4배. 바닥에서 샀어도. 그러니까 제가 투자를 할 경우에는 너무 큰 금액으로 한 번에 몰빵 투자를 하기보다는 천천히 차분히 매집을 해나가는 종목으로 나누라는 거.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풍산홀딩스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 바닥은 이미 가격 조정은 다 받았고요. 여기서 기간 조정을 좀 받을 걸로 보이긴 하는데 이 매물대를 뚫으면 금방이에요. 얘는 진짜 뭐 급등 한번 해주면서 음봉으로 윗꼬리를 여기서도 돌파 시도를 했는데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깊게 눌렸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종목들이 여러분들 계좌에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해서 다 강제 장기 투자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보유해볼 만한 종목들은 보유를 하는 거고 내가 이 종목은 잘못된 선택을 했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들은 매도 기회를 줄 때 적당한 수익에서 수익 실현해야 되는 종목들도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해성 TPC나 뭐 이런 로봇 관련 종목들은 로봇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많은 로봇들이 세상에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해서 근데 그런 많은 일들이 로봇이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2차 전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을 때도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전기차가 세상을 돌아다닌다라는 거 상상만 했지 눈앞에 보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런 주가들이 우리에게 보답을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미래 산업을 투자할 때는 이런 종목들은 미래 산업에 투자한 종목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담아 두셨다면 잘 보유해 보셔서 좋은 성과를 거두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혜성 TPC는 개인적으로 두 계좌의 일정 부분, 엄청나게 큰 수량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은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준한 여기서 이만 안녕.